안녕하십니까. 11월 13일 금요일 오전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1야당 국민의힘 당이 정신적 월북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문재인 정권과 대항하면서 그 대안 세력으로서의 야당의 적격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당에는 제가 아는 분들도 많고 선후배도 있고 과거 저와 깊은 인연을 맺었던 분들도 많은데, 제가 오늘 아침에 그 국민의힘 당이 야당의 적격성을 상실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제 가슴은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 제가 이런 단정을 하느냐. 어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에 여야를 통틀은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 지지율에 있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단연 1위로 등극한 것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선언하듯이 말했습니다. 윤석열은 그쪽 사람이다. 여당 사람이다. 따라서 여당 내에 마땅한 인물이 없으니까 그래 그만한 사람이면 괜찮다 해서 여당 내의 지지 후보 가운데서 그 지지율이 가장 높은 것이지 우리 야당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다. 여당 내의 경쟁자 가운데서 1위로 했을 뿐이지 그를 야당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아주 선언적으로 해버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런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이런 말과 그의 태도에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동의하십니까? 한길 리서치가 조사한 기초자료 분석한 데를 보면 윤석열 지지자들의 절대 다수가 국민의힘당 지지자들이고, 그리고 어디까지나 문재인 정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를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아주 지극히 일부가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은 절대 다수가 윤석열은 작년 7월에 검찰총장이 된 이후에 살아있는 문재인 정권과 맞서가지고 울산시장 부정선거 게이트 그 정점의 피의자로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이 사건을 파헤치고, 그러다가 금년 1월부터 추미애 법무장관이 임명돼 가지고 이 1년의 정부를 상대로 한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한 일체의 사건 수사를 제도 인사를 통해서 이걸 흐트리고 막아내고 윤석열 총장을 총장실에 위리 앉히 가두고, 그러함에도 그는 저항적 태세, 그의 소신으로 하는 어떤 경우라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그 부정부패를 조사하는 것이 국민의 검찰이다 하는 이 소신을 굽히지 않기 때문에 그의 지지율이 올라갔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여당 내의 경쟁자 중에 가장 지지율이 높았다, 이렇게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김종인 위원장에게 제가 간단히 한두 가지만 물으려고 합니다. 그래, 윤석열 총장은 공무원이죠. 현재 공무원이니까 대통령 지휘 아래 있고 그러니 여당 내 경쟁자라 이렇게 본 것 같은데, 그가 검찰총장이 된 이후에 박해받고 그런 가운데서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려고 안간힘을 쓴 그 부분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은 공개적이고 구체적으로 말한 일이 있습니까? 가령 울산시장 부정선거 게이트의 꼭지점의 피의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당신의 입으로 그 말을 한 일이 있습니까? 그 수사는 4.15 국회의원 총선거까지 1월 달에 기소된 13명 기소된 이후에 추가로 임종석 등 비서관 수사가 예정되어 있고 그건 결국 피의자 문재인 대통령으로 향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이유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수사를 촉구하거나 이렇게 하자 야당 대표답게 얘기한 일이 있습니까? 공수처가 지금 뚫리게 생겼잖아요. 4.15 선거 이후에 비상대책위원장직을 맡아가지고 그래 공수처가 추천위원회 야당목 2명만 우리가 내보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게 발족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때를 대비해가지고 야당 추천권을 없애는 법률안을 지금 만들어놨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두 눈 부릅뜨고 말한 일이 있습니까?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그리고 저는 추석 전서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담판하라고 했습니다. 여야 영수회담이란 말은 건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이 왕조 시대도 아닌데 무슨 놈의 영수입니까? 내가 야당 대표니까 당신이 실질적인 여당 대표 아니냐, 대통령이. 그러니까 만나자. 나를 못 만나? 나 가겠다. 그런 결기를 보여가지고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 생각을 묻고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시간을 정해주고 거기까지 하지 않을 때 나는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결기를 보여라고 제가 지금 석 달째 수시로 얘기를 했지요.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헌정사의 이 역대의 경험에 비춰본다 그런다면 여야, 특히 야당의 경우에 국민의 지지율을 높이는 것은 그 야당을 대표하는 당 대표, 당 총재, 당수. 이를테면 지금 국민의힘당은 김종인 당수지요. 그리고 부당수격인 주호영 원내대표. 이 두 사람의 행보가 국민들 가슴에 어떤 울림을 주느냐. 그것이 그 야당의 적격성 판단의 기본 자료가 되고 그 울림이 크면 지지율이 높아지고, 윤석열 현상이 도드라졌다는 것을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요. 야당이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여기에 대한 세력으로서 도대체 인정할 가치가 없다. 이러니까 그 반사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 후보 적격성 1호에 올랐다. 이건 이 시점에 국민의힘당 제1야당을 지도하고 있는 김종인 위원장 특히, 그리고 조호영 원내대표가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일이지요.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일이지요. 그대들은 아침마다 모여갖고 무슨 말 한마디 던지고 나서 그냥 흩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광화문 광장은 코로나를 핑계로 해가지고 그건 문재인 대통령의 행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지나치게 광화문 광장을 봉쇄해 놨습니다. 광화문 광장이 코로나로 봉쇄 안 됐다고 한다면 지금 이 정권에 대한 국민의 민심 이반, 이 분노는 아마 하늘을 찌르듯이 표출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골목골목 비어 있는데 총동원 체제를 해가지고 국민의 분노를 모름지기 조직화하고 이걸 분출시켜야 할 책임이 제1야당에 있는데 김종인 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의 언행 어디에도 국민의 분노를 조직한다든지 이걸 분출시키겠다는 의지와 그런 표정을 전혀 읽을 수가 없어요. 제1야당이 목전에 대결해야 할 문재인 정권 그 세력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단순히 종북, 주사파 이게 아니죠. 정신적 월북자 세력들입니다. 그들의 정신이 이미 평양에 김정은에 가까이 가 있어요. 이런 무서운 세력하고 대결하는 데 있어서 야성을 회복해야 된다.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이어오면서 그 정당을 핵심적으로 지도해 왔던 지도자들, 제가 지금 생각나는 대로 그 명단을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홍준표, 유승민, 이재호, 김무성, 나경원, 안상수, 정진석, 이정현, 김성태, 심재철, 김재원, 오세훈, 황교안, 조원진. 빠진 게 많습니다. 제가 예시를 한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오면서 두 파가 싸웠어. 두 파가 분열하고 격렬하게 싸웠어. 공천과 싸우고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궤도 수정을 하려고 할 때 박근혜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면으로 분노한 표정으로 이명박 대통령 공격하면서 약속들 지키라 해가 하여간 그 분열상이라는 게 공천을 둘러싸고 엄청났지요. 지금 그대들, 제가 이 명단에 불른 그대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명박 대통령이 17년형입니다. 무슨 죽을 죄를 지었어요? 박근혜 대통령 이제 확정되면 20년이 넘습니다. 그럼 무슨 죽을 죄를 지었어요? 이명박, 박근혜 그대들이 모시던, 그래서 그 아래에서 당파 싸움을 하던 그대들 입장에서 보면
그 당파 싸움과 분열이 이명박도 구속되고 박근혜도 구속되고 아직도 못 나오고 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럼 지금 이 단계에서 정신적 올복자 세력과의 대결함에 있어서 친이, 친박, 공천의 불이익이 있었다. 탄핵은 너 때문이다. 아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고 너희들이 자초한 것이다. 이거 지금 싸울 때입니까? 작년에 황교안 대표가 당대표가 되었을 때 저는 여러 차례 본인을 한번 만나서도 얘기했습니다. 과천교도소에 박근혜 대통령 면담을 하러 가라. 아마 거부할 것이다. 10번쯤 문간에 가서 기다리라. 그래도 안 되면 11번째는 하늘과 땅을 울리는 글을 써서 안에 넣어라. 우리가 각하를 잘못 모시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정권과의 대결함에 있어서 우리가 대한 세력을 크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의 분열을 봉합하기 위해서 각하께서 가슴이 아프고 저리시겠지만은 모든 것을 나를 뛰어넘어라. 탄핵을 잊어버려라. 나를 딛고 일어서라. 좀 이런 메시지를 좀 남겨주십시오. 한번 이래보라 했더니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지금 이 단계에 제가 이 호명한 분들 비상시국 회의를 구성하십시오. 거기에는 안철수도 끼워 넣어요. 안철수 의원 혼자 또 돌아다니면서 무슨 당 만들어가 자기 중심으로 거기 모여라. 안철수 의원에게 내가 경고합니다. 당신 지금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제가 호명한 이 사람들하고 안철수 의원 다 합해가지고 비상시국 회의를 열어가지고 제1 대한 세력이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인지 김종인 체제로 갖고는 안 되겠다. 그럼 그 대안을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대통령 후보 경쟁은 완전히 정신적 월북자 정권과 대결하면서 단일 후보를 내야 되겠다. 그 안에 중도가 있고 무슨 중도 우파가 있고 친이 친박이 있고 그따위 건 다 안에 다 이렇게 다 용해시켜 버려라. 그런 비상시국 대책회의를 구성해가지고 야당의 진로를 개척하라. 강력히 충고하고 지켜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 안 들으면 저 혼자라도 이 당사 저 당사 광화문 광장에 제가 나설 생각입니다.